꼭 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의 의미와 분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45는)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12,145.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직업 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버스 운전사? 경찰관? 의사 등등이 있는데 말이죠.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직업의 의미를 알고 직업의 다양한 분류를 알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직업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직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뜻하며 반면에 직업이라는 것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한 대가를 받으면서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말합니다. 직업이란 직분직, 업의 합성어로서 직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활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업의 의미에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의미,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 사회활동 참여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의 첫 번째 의미는 자아실현의 수단입니다.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활동을 통해 직업활동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본인을 성장 및 발전시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의상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본인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직업의 두 번째 의미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단입니다. 직업활동을 통해 받는 금전적인 대가를 통해 본인 및 가족 생활에 필요한 수입이 되어야 하며 이 수입을 통해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의 세 번째 의미는 사회활동 참여의 수단입니다. 직업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원만한 사회생활 및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님의 경우 직업활동을 통해 금전적인 수입을 얻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활동이 직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회적 활동 중에서도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재산 수입을 얻는 경우. 2. 연금법이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을 얻는 경우. 3. 범죄 행위로 인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4.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5. 자기 집에서 가사활동하는 경우. 만약 학생 여러분이 집에서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하는 경우에는 일의 범주에는 해당이 되지만 직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는 2017년 7차 개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업분류는 국제표준직업분류 및 산업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함께 10가지 직업분류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관리자 분류에는 국회의원, CEO 등이 있고, 두 번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는 무엇무엇 연구원, 무엇무엇 기술자, 무엇무엇 의사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을 보시면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10. 군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군인에는 직업 군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사병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직업 분류 중에서 어느 곳에 해당될까요? 선생님의 경우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그리고 252. 학교 교사 또 2521. 중고등학교 교사에 해당됩니다. 직업을 분류하는 것에는 앞서서 설명한 한국표준직업분류도 있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 즉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맡은 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 사업관리부터 마지막 농림어업까지 다음과 같이 24개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선생님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살펴볼까요? 선생님의 경우 네 번째 교육자연사회과학에서 01 학교교육 안에서 01 학교교육 그리고 03 중등교육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직업인 인터뷰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업인 인터뷰는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커리어넷에서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나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 인터뷰를 찾아보고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업인 인터뷰는 커리어넷, 직업정보, 직업인 인터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커리어넷에 접속해서 관심 있는 직업인 인터뷰 영상을 찾아볼까요? 커리어넷에서 다양한 직업인들의 영상을 보셨나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인의 영상을 보신 후 활동지 질문에 맞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심이 있는 직업이 없다면 가장 흥미롭게 생각되는 직업을 선택하여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직업의 의미에는 자아 실현의 수단,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단, 사회활동 참여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직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직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직업의 의미 및 분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